예, 여러분 이번에는요 키워드 17번입니다. 집단체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생태체계적 환경으로서 이제 우리가 한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 가족 단위 받고 이번에는 키워드 17에서는 집단을 볼 거예요. 예, 최근 10년간 5문항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0년간 5문항 집단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는데 인행사에서는 그 체계론적 관점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 차원에서 집단을 보는 수준에서 요 정도 기출인 거고요. 실천 기술론에 가면 어때요? 집단이라는 테마가 굵직한 2개의 챕터로 기출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들을 과목 간 차이를 알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얘기는 실천 기술론에서의 집단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중복되고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집단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론 요약에서는 일단은 뭐 집단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술론에서 가고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조금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집단의 유형 구분인데요. 우리가 집단을 크게 구분할 때 3가지로 봐요.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 치료 집단은 우리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 집단은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사회 정서적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과업 집단은 우리가 과업, 타스크라고 하잖아요. 타스크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산출 성과, 목표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과업 집단은 사람들을 모을 때부터 목적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출되어야 되는 게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재능 중심으로 노동의 분화를 생각하면서 뽑습니다. 그게 바로 과업 집단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조 집단은 우리가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공통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돕도록 하는 게 자조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자조 집단이 알코올릭 어노니먼스에 갖고 AA 그룹, 알코올 중독자들의 집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데 금단을 이기고 하면서 잘 극복한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뭐 리더로서 도우면서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서로 돕고 이런 게 자조 집단이에요. 그래서 단주 동맹이라고 하죠. 알코올릭 어노니먼스 혹은 또 단도박 동맹도 거기에 속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도박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느새 내 손모가지가 화투장을 붙들고 있고 막 이런 말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주동맹이나 단도박동맹 같이 어려운 유사성을 가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돕고 사회복지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도움만 주는 거. 구성원들 스스로가 주도하고 사회복지사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건 자조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크게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자조 집단 구분을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넘어가야 될 고비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치료 집단은 그 안에 하위 그룹이 무수히 많아요. 그 하위 그룹이 바로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이에요. 지지 집단은 생활사건과 관련해 긴장감과 대처 방법을 나눈다 그랬는데요. 지지는 서포트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지하면서 가장 건강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적인 예가 암 환자를 둔 가족 모임 아니면 이혼 한부모들이 자녀 걱정을 하는 이혼 한부모 모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지 집단이에요. 됐죠? 예, 그 다음에 교육 집단은 특정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지식 정보를 나누는 거 예비 부모 학교라거나 등등. 그래서 교육 집단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정보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클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건 집단에서 잘 들으세요. 치료 집단은 교육 집단보다 자기 개방이 높죠. 자기 개방이 높아요. 그쵸? 다시 제 말 수정할게요. 치료 집단은 교육 집단이 아니라 과업 집단보다 자기 개방이 높아요. 그쵸? 왜냐하면 과업 집단은 성과 중심, 산출 중심, 노동의 문화, 재능 중심이니까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그러면
일단 치료 집단하고 과업 집단에서는 치료 집단이 자기 개방이 높은데 다시 치료 집단 안으로 들어오면 치료 집단 안에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등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또 자기 개방의 수준이 나눠져요. 이때 지지 집단은 교육 집단보다 자기 개방 수준이 높죠. 왜? 공통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예컨대 이혼한 부모하면 공통의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사람들은 모이기가 힘들지 모이면 더욱더 그 자기 개방이 높죠. 그러나 교육 집단은 와서 정보 제공을 받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치료 집단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개방 수준은 낮은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디테일한 문제에서는 이런 자기 개방하고 관련돼서도 지문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성장 집단은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내 안의 잠재력을 더 발휘시키고 싶고 증진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뭐 잠재력 개발 집단 같은 거고요. 치유 집단은 세라피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집단을 통해서 개인의 병리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완화하거나 경감하거나 약화하거나 뭐 극복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약물 중독 치료 집단이라거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치료 집단이라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치유 집단은 엄밀하게 세라피 그룹이고 그런데 그냥 치료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문맥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힘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화 집단은 소셜라이제이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대인관계 등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소셜 스킬을 배운다거나 주장훈련을 한다거나 해갖고 그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집단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집단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제가 나오고 어떤 집단인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고요. 기술론에 가면 좀 더 자세한 그 내용과 집단간 특성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예제도 좀 더 풍부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요. 개방 집단, 폐쇄 집단 이거 이제 보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집단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집단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의 어려움을 가진 어머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아니, 다 이렇게 해볼게요.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님들 12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님들 모임입니다. 앞으로 12회기를 모여서 우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을 할 건데 12회기 동안 새로운 구성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혹 중간에 누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이 구성원 안에서 새로 받지 않고 12회기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면 폐쇄 집단이에요. 새로운 성원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는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의 모임입니다. 앞으로 뭐 1년간 진행을 할 건데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라면 중간에라도 새로운 회원을 받겠습니다 하면 개방 집단이에요. 됐죠? 이해?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끝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서는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도 나눠요.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용어 정리가 제대로 됐나 많이 물어봐요. 1차 집단, 원초 집단이라 그래서 가족, 또래, 이웃들, 비공식적 통제가 중요한 특징이고요. 2차 집단은 1차가 아니라 세컨더리, 이거는 회사, 학교 등 계약되고 공식적인, 그래서 비공식적인 거는 1차, 공식적이고 계약된 관계, 회사 같은 거 계약에 의해서잖아요. 이런 거는 2차 집단. 자, 그 다음에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 형성 집단 같은 용어를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자연 집단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1차 집단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계약해서 만들거나 친구를 계약해서 만들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형성 집단은
과업을 진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 집단하고 상당히 유사성을 갖죠. 왜? 2차 집단은 바로 계약된 관계고 공식적 관계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는 자연 집단, 1차 집단이 공통된 특성이 있어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성 집단하면 대비적인 언어가 자연 집단인 거죠. 그 다음에 2차 집단하면 대비적인 언어가 1차 집단인 거죠. 그렇게 비교해야 될 거를 묶어 비교하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오래는 앉아 있는데 학습에 있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조직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되게 오래는 앉아 있는데 다음날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자꾸 조직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요 내용도 그렇고 요 내용도 그렇고 우리 기본서 강의 가면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서 책 자체에서도 비교표를 잘 넣어드렸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교가 정말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학습 보충 자료로 또 표로 정리해서 계속 넣어드렸어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집단에 대한 기초 잡았고요. 예, 이제는 그러면 집단과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주 집단이 조금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볼게요. 18이 아니라 2회, 10회, 12회. 2회가 아니라 2번, 10번, 12번. 예. 자, 2번 보시면 18회예요. 자주 집단은 유사한 어려움과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경험을 함께 나누고 변화를 추구한다 그랬죠. 유사한 어려움. 예. 근데 자주 집단에서 사회복지사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 X, 보조적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치매노인 가족 집단 단도박 모임, 자폐아동 부모 집단은 자조 집단에 해당한다. 예. 주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지문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자폐아동 부모 모임 하면은 무조건 자조 집단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지문이 나왔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묶여진 경우였고, 지문이 나왔을 때 함께 모여서 뭘 했느냐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폐아동 부모 집단인데도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들의 지지적인 능력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면 그거는 지지 집단이란 말이죠.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폐아동을 둔 부모 모임은 자조 집단. 그래서 얘는 제가 좀 주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폐아 공통의 어려움을 가진 엄마들이 서로를 돕고 그들 안에서 리더가 나오고 이러면 이건 자조 집단이지만 주의는 해라. 자폐아 부모 집단도 지지 집단도 될 수 있다. 요거 좀 부탁드리고 갈게요. 예. 그 다음에 치료 집단은 형성 집단이다 했는데, 이 형성 집단은 어때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형성 집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치료 집단은 형성 집단 맞죠? 또래 집단은 자연 집단이죠. 얘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성하면 자연 집단을 같이 연상해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과업 집단은 조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나 성과물, 산출물. 그러니까 과업 집단은 노동의 분화, 재능의 중심, 그러니까 성과, 목표에 대한 성과나 산출을 염두하고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건 시험에 대한 팁인데, 집단의 과업 집단은 주로 명칭이 무슨 위원회, 무슨 연합체, 무슨 팀 이런 명칭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2차 집단은 인간의 성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인간의 성격 형성을 돕는 건 1차 집단인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차 집단에 가서 저기가 아니라 성격 같은 거는 가족을 통해 오랜 기간 안에서 되는 거니까요. 1차 집단이죠, 이건. 2번, 개방 집단은 구성원의 개별화와 일정 수준 이상의 심도 깊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방 집단은 중간에 또 회원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심도
깊은 목적 달성 이런 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죠. 개방 집단보다는 오히려 심도 깊은 이런 것들은 되게 폐쇄 집단일 때 더 안정감을 느껴서 더 깊은 내용도 자기 개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최소 단위는 4인 이상이다. 아니요. 우리가 집단은 2인 이상이면 집단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 집단은 특정한 목적 없이 아니죠. 형성 집단은 공식적이잖아요. 계약도 관계되고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 없이라면 오히려 형성 집단의 대비적인 단어인 자연 집단이죠. 친구 같은 거예요. 또래 친구 같은 거 목적 갖고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5번 집단 활동을 통해 집단에 관한 정체성인 우리의식이 형성된다. 맞죠? 우리가 집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식이 형성됐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응집력이 생겼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요. 주로 집단이 잘 진행되면 중간 단계에는 응집력이 이제 쫙 높아지면서 집단의 문제 해결에도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단의 구성 동기에 따른 유형과 그 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16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죠? 무슨 집단의 뜻을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연 집단, 또래 집단 맞죠? 자연 집단은 친구 같은 것들은 자연 집단이니까 맞았고요. 기억은 맞았고, 니은 1차 집단, 과업 집단 아니죠. 과업 집단은 우리가 계약하고 뭐 이래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1차 집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디귿, 형성 집단, 치료 집단 그랬어요. 맞죠? 형성 집단, 치료 집단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맞았고요. 2차 집단 이웃 아니죠. 이웃 같은 거는 1차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가족, 친구, 이웃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1차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틀린 거를 찾으니까 과업 집단은 1차가 아니라 2차. 이웃은 잠깐요. 과업 집단은 1차가 아니라 2차. 이웃도 2차가 아니라 1차.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틀렸고 맞는 걸 찾는 문제죠. 옳은 거. 그러니까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봤고요. 요런 류의 문제들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요. 옳은지 그른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답 훈련에서 가족하고 집단은 조금 그 정답 훈련의 3가지 가로넣기 뭐 틀린 것 찾기 이런 것들에서 OX 하기에서 선택적으로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의 비중이 인행사에서는 요 정도만 다르고 기술론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처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지 그른지 보래요. 1번 자조집단에서 사회복지사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자조집단이니까 맞는 내용이지요. 예, 자조집단이잖아요. 사회복지사는 제가 여기서 보조적 역할을 한다 그랬죠. 2번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나 성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과업집단이다. 맞죠? 조직에서 이런 어떤 해결책이나 성과물을 내어야 되는 거 이런 건 타스크 그룹 과업집단이죠. 3번 A 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집단 프로그램은 또래들과 함께하는 1차 집단이다. 아니지요. 예. 여기 지금 뚜렷한 목적을 갖고 복지관에서 바로 자기 이해 증진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2차 집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방 집단은 집단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구성원의 입회가 불가능하다. X이죠. 개방 집단은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불가능한 건 폐쇄 집단이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각각의 장단은 있습니다. 그거까지 아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성장 집단은 개인의 능력과 자의식을 넓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성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자아 향상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맞았죠? 그래서 성장 집단은 딱히 문제가 있어서 모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도 좀 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집단은 1차 집단에 해당하며 이웃은 2차 집단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거꾸로 됐죠. 과업 집단은 2차고요. 그 다음에 이웃은 1차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요번에 7번 집단 외부에 경쟁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 결속력이 강해지거나 갈등이 감소하는 등 집단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맞았죠. 우리가 집단이 뭐 안에서 막 조금 안 좋게 싸우다가도 공공의 적이 외부에 경쟁 집단이 생기면 다시 막 힘을 모으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힘을 모으면서 갈등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단의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해요. 역동이라고 얘기하죠. 8번 집단은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자극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했는데 X이죠. 왜냐하면 집단이 지지하고 자극하는 힘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서 긍정적 힘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집단 안에서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기능만을 이어서 틀린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러면 집단의 긴장이나 갈등은 절대 없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단의 역동을 살펴본다고 할 때, 집단 역학을 살펴본다고 할 때 긴장이나 갈등도 포함시키고요. 갈등 같은 건 잘 활용을 하면 갈등을 통해서 응집력이 올라가기도 해요. 갈등 관계였는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고요. 또 반대로 집단은 무조건 지지만 하는 긍정적 기능만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집단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집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술론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